지난주에 그 남북 관계가 또 한 단계를 이제 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문 기자가 그 기사에 이렇게 썼습니다. 다시 이제 그 원점으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초기로 돌아왔다. 저는 이 제목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남북한 관계라고 한번 좀 붙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그 원점으로 돌아오고 또 한참 가는 것 같다가 원점으로 돌아오고 그렇게 된 데에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은 이 현상이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때 항상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은 국제정치입니다. 국제정치는 힘의 관계예요.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50배 센 나라입니다. 정상적인 국제관계라면은 북한이 대한민국한테 맞짱을 뜰 수 없는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명목이 그렇습니다. 50배 센 대한민국이 북한한테 항상 좀 엉기는 듯한, 절절매는 듯한, 그래서 저는 그것이 남북 관계를 왜곡시킨 그 원죄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갑이 되고 한국이 을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제정치의 논리를 따르면은 북한이 갑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이 을이 될 수가 없고, 바로 여기에서 모든 문제들이 연원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렵게 정말 억지로 일이 진행되다가 다시 원점으로 가고 그러죠. 제가 언젠가는 말이죠. 한국과 북한 간의 게임은 그 하나의 게임이니까 운동선수들이 벌이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묘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북한은 심판 노릇도 한꺼번에 해요. 한국은 운동선수고 북한도 운동선수인데 심판도 북한이 합니다. 권투라고 치면은 링 위에서 서로 티격태격 하는데 분리할 때는 북한이 땡 치면은 우리는 안 때려요. 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분리하면은 땡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자꾸 왜곡이 되는데, 북한이 가지는 원천적인 또 뭐라고 그럴까요? 미스핏. 북한이 지금 현대 국제정치에 맞지 않는 나라입니다. 북한이 가지는 원천적인 미스핏은 뭐냐면은 우리나라조차도 대한민국 그래도 농사 짓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농부들이 열심히 농사 지으면은 우리 국민들이 3개월 먹는다고 그랬죠? 24%로 그렇습니다. 식량 자급률이. 그런데 정말 그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그 국가의 그 기본인데, 모든 면에서 자급이 불가능한 나라가, 즉 자급이 불가능한 북한이 자급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 체제를 고집하고 그거로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다라고 했던 것이 그 원죄다는 그 얘기입니다. 냉전 시대 때, 오늘 우리가 앞에서 냉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냉전 시대라는 참 그 비정상적인 시대에 북한과 같은 나라가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뒤에 소련이 있고 중국이 있으니까. 그래서 소련이 보태줌으로 해서 북한이 먹고 살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원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냉전이라는 왜곡된 국제체제 속에서 북한의 사회주의도 존속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허상을 가지게 됐는데, 바로 소련조차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왜 안 무너졌느냐? 자본주의를 받아들였으니까 안 무너지는 것이죠. 중국도 공산주의 할 때는 몇 천만 명 굶어 죽었습니다. 대약전 운동하고 그럴 때는 몇 천만씩 굶어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등소평이 사람을 먹여 살리지도 못하는 게 무슨 공산주의냐. 그래가지고 자본주의적 그 생산체제, 경제체제를 받아들여가지고 중국은 먹고 사는 나라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지금 와서 완벽한 자유주의, 자본주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마저도 막바지에 이르러가지고 중국이 휘청휘청거리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런 체제를 가지고 지금 70년을 버텼다는 거, 이거가 지금 오늘날에 와서 이 문제가 이제 더 이상 그 버티지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냉전 시대라는 시대에서 북한이라는 나라가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중국하고 소련이 싸울 때는 북한이 주체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줄타기 하면서 양쪽으로부터 이제 받아 먹을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 됐었죠. 그러다가 지금 이제 도무지 안 되는데, 안 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이 택한 것은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 방법이 아니라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제 대안을 찾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핵폭탄 만들고 국가 군사력을 강하게 하고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북한의 문제인데, 거기에 이제 작은 변수들이 몇 개가 터지는 바람에 이번 요 바로 며칠 전에 나타난 남북 관계가 완전히 뭐 얼어붙은 것도 아니죠. 녹은 적이 없으니까. 북한이 뭐 전화 안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북한 마음이죠. 북한이 내일 또 다시 다 받을 수 있어요. 북한이 심판이니까. 바로 이런 상황이 왜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그 이론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급히 일어나고 있는 얘기를 잠깐 얘기해 보면은 한반도 지도 제가 자주 사용하는 지도인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반도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틀린 가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이 성의를 가지고 힘을 합치면은 좋은 말로 우리 민족끼리를 하면은 우리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 그것은 오류입니다. 그것은 무슨 오류냐면은 국제정치에서 힘을 잘못 분석한 오류입니다. 남북한 힘을 합쳐도 주변의 세력이 너무나 크다는 것이 한국이 가진 그 지정학적 불행입니다. 제가 어떤 때 그런 얘기를 학생들한테 합니다. 우리가 통일이 되면은 아마도 세계 5등 정도의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엄청나게 센 나라가 되죠. 그때쯤 되면은 우리나라의 운명을 그래도 우리 스스로 개척할 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5등이 되더라도 이 동네에서 5등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옆에 있는 나라들이 워낙 센 나라들인 거예요. 바로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반도 문제, 북한 문제를 생각하면서 또 저지른 하나의 또 다른 오류는 북한을 도덕적으로 설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가 있다. 우리가 진의를 보이면은 우리가 형으로서 그리고 같은 동포로서 애틋하게 돈도 대주고 선의를 베풀면은 북한 정권이 변하지 않겠느냐. 그거는 정치 권력의 속성, 그리고 또 특히 북한이라는 북한 정치 권력의 속성에 대한 그 몰 이해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잘못 그 정책을 써온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야기된 이 문제들이 이제 터지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은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가졌던 대북 정책의 두 가지 기본적 오류, 우리 힘으로 주변 외세를 극복할 수 있다는 오류, 그거는 힘의 계산을 잘못한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파워 폴리틱스 팰러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류를 잘 몰라가지고 운전자론, 뭐 균형자론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다 주도하겠다. 그것이 잘 안 된 겁니다. 그리고 북한을 도덕적으로 설득할 수 있다는 가정, 북한 권력의 본질적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확하게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주 인용하는 김일성의 말인데,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전에 우리에게 평화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 남한하고 북한 두 체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평화가 아니다라고 김일성은 얘기한 겁니다. 평화라는 것은 자기가 유리한 상태가 평화입니다. 북한은 북한의 평화가 있고 한국은 한국의 평화가 있는 거예요. 김일성이는 대한민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그것이 없어져야지 북한이 의미하는 진짜 평화가 온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선의를 가지고 대해주더라도 아주 쌍욕으로 대한민국을 모독하고 무시하고 바로 그런 일이 지금 최근에 나타난 겁니다. 지금 2020년 우리가 그 맨 처음에 2020년을 맞이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동안 누적된 북한의 그 문제점들이 이제 다 터진다. 그래서 이제 북한 정권의 종언이 시작되는, 이제 북한은 방향을 틀지 않으면은 저 정권은 더 이상 이제 유지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제가 1월 초에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5월, 6월이 지나면서 저는 저희들이 뭐 제가 아니라 우리 그 동료 학자들이 다 예측을 했던 바가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이죠, 우리가 작년 연말 무렵에 그 북한을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해가지고 약 90% 정도 북한의 목을 조르는데 성공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 그 니키 헤일리 미국 그 유엔 대사가 했던 사람의 그 회고록에서도 나오던 얘기죠. 그런데 금년 1월 하순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북한이 스스로를 가장 먼저 봉쇄한 나라가 되었다. 그러고서 지금 5개월 된 겁니다. 국경 봉쇄를 누구보다도 빨리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90%가 이미 봉쇄되었고 10% 남은 것을 북한이 스스로 봉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남은 10% 생명줄을 북한이 스스로 차단하는, 그래서 지금 거의 이 체제가 더 이상 존속할 수 없게 된 것이 저는 지금 2020년 6월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도 그 리더십에, 김정은 북한 김씨 체제의 이 리더십에 아주 그 극심한 혼란 상황이 야기되는 것이죠. 4월 15일 날 금수산 궁전을 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자기의 권위의 원천인, 북한의 권위는 독재뿐만 아니라 신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신성, 하나님의 권위죠. 그것의 원천인 김일성의 그 시신이 있는 곳에 김일성 생일날 가지 못했다. 그때서부터 이제 온갖 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5월 1일 날 나타났고 5월 23일 날 또 나타났고, 그렇지만은 나타난 것이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의문과 문제를 불러일으켰고, 결국 북한 리더십에 대단한 비정상이 야기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이런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6월 9일 그리고 6월 초에 나타났던 사건들 잠깐 요약하겠습니다. 북한이 남북 간 모든 통신 연락선을 완전히 차단하고 대남 사업의 방향을 대적 사업, 즉 적대시 전략으로 전환하겠다고 전격 선언하였다. 우리나라 뉴스에 나온 말입니다. 대적 사업을 북한이 그럼 대친구 이렇게 바꾼 적 사실은 없습니다. 적대시 전략으로 지금 전환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적이 아닌 적이 없으니까 전격 선언하였다. 이런 것은 우리가 정말로 의미를 부여하고 읽으면 맞는 분석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간부들이 모여서 사업 총괄회의를 개최해서 이렇게 결정하였다. 그리고 대남 사업 총괄로 공식 확인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그리고 전 통일전선 부장이었던 김영철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주도로 열렸다. 북한은 1인 통치 체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빠진 상태로 대단한 결정, 대남 정책 이런 것들이 결정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뉴스에 김정은이도 그 회의에 갔다고 얘기 나오지 않아요. 김여정과 김영철이 이 정도의 결정을 마음대로 내릴 수 있는 거냐, 또는 이 사람들이 이 결정을 내린다면 김정은은 어디가 있는 거냐라고 의문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신문에 이런 말 자주 나오죠. 김영철 당 중앙 부위원장은 대남 강경파로 분류됐던 사람이다. 북한의 대남 강경파, 대남 온건파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김정일 하자는 대로 하는 파입니다. 그래서 1인 독재 체제, 중국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혼자 하기 때문에 플렉시빌리티가 망가져가지고 제대로 정책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김정은이 빠지고서 대남 정책을 완전히 지금까지 하던 거랑 완전히 바꾸는 정책을 김여정하고 김영철이가 결정했다. 이런 거는 북한 체제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면은 이런 말을 쓰면은 좀 곤란합니다. 대남 사업을 철저히 대적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죄값을 정확히 계산해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 단계별로 대적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 남한을 괴롭히는 것을 이제 에스컬레이트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제가 초두에 이렇게 얘기했죠. 북한하고 남한은 국가의 그 군사력 포함해서 종합국력이 거의 50대 1로 대한민국이 더 강한 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제 남한을 단계별로 겁을 주겠다 그러고, 여기서 대한민국이 겁을 먹고 쩔쩔매는 행동을 보이거나 그러면 이것은 국제정치의 올바른 전략과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연락선들을 완전 차단할 것에 대해서 지시를 내렸다. 그래가지고 6월 9일 날 12시부터 다 끊었대요. 제가 방금 얘기했죠. 북한은 지금 다시 전화 받으면 받는 겁니다. 그래서 끊어서 이제 이거 다시 하려면 몇 달 걸리느냐,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이 지금 다시 얘기하자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북한의 이번 조치는 지난 4일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북 전단 삐라 살포 문제를 들어 개성공단의 철거, 남북연락사무소의 폐기, 남북 군사합의의 파기 가능성을 언급한 뒤 닷새 만에 나온 것이다. 개성공단 북한이 철거할 수 있을까요? 사실 2016년 1월 달에 개성공단에서 다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 전부 다 기업가들 다 그냥 짐 실어가지고 도망이 나오듯이 다 나왔어요. 북한이 그 건물 다 폭발시켜버리고 그러면은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철거는 이미 했죠. 그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건물은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남북연락사무소의 폐기, 여러분이 조금 이따가 그 남북연락사무소 건물 보여드릴 텐데, 그거 북한이 폐기하고 싶으면 가서 폭파시키면 됩니다. 그 멋있는 건물인데, 그거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남북군사합의 파기, 북한이 언제 남북군사합의 지킨 적이 있습니까? 남북군사합의 북한이 지킨 적 있으면 저 말이 가능한데, 저는 지킨 적 없다고 봅니다. 뭐 서해에서 포 쏘지 말라고 했는데 쐈고, 동해바다에서는 수시로 비행기 미사일 갈겨댔고, 그리고 바로 최근에는 한국군 초소에다가 기관포탄까지 쐈는데, 이게 군사합의 파기지 뭐예요? 예, 바로 우리가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 올바르게 정확하게 해석하자는 겁니다. 이것은 기자가 이렇게 됐더라고요. 실제 단행될 경우, 북한이 실제 단행할 경우 이런 거를 남북관계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 초기로 회귀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예, 언제든지 글로 돌아갈 수 있는 건 북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다시 또 완전히 2018년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북한이 심판이니까. 바로 이런데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왔다 갔다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북한에서 온 탈북자들이 풍선에다가 이제 해가지고 먹는 초코파이도 있고, 거기 1달러짜리 돈도 2,200불을 요번에 보냈답니다. 그러니까 돈 주워 가지는 사람은 횡재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1달러면은 가난한 사람 한 달 월급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냈는데, 북한이 저렇게도 펄펄 뛰는 것은 아마도 이 풍선이 평양 부근에도 떨어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세요. 굶어 죽어도 핵무기를 만드느냐? 물음표. 인민의 피로 전 세계 위협하는 김정은 세습 독재 끝장내자. 그 자유북한 운동연합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삐라에 붙인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날아가서, 예. 그래서 김여정이가 무지하게 화가 난 것 같아요. 청와대 직통전화까지 모두 끊겠다. 죗값 치러라. 다 끊었습니다. 6월 9일 낮 12시 기준으로. 예, 북한 신문에 요번에 그 노동신문에 났습니다. 노동신문에 난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그 인터넷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는 것인데, 예,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 연락선들을 완전 차단해버리는 조치를 취함에 대하여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말이죠, 북한이 이런, 김여정이가 한번 한국 우리 정부를 엄청나게 비난하는 그 성명서를 쓴 거를 저희들이 한번 강의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요번에 이제 또 그걸 했는데, 요번 거는 북한의 보통 사람들도 다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다가 게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보는데, 저는 이걸 보고서 이게 지금 북한의 정치, 그러니까 북한의 스테이트 크래프트, 그러니까 국가를 운영하는 안전장치 이런 것이죠. 북한의 전략,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그 전문가의 시각에서 보면은 이게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쓴 거를 보면은 김여정이가 썼다라는 냄새가 좀 풀풀 풍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정말 고등학교 소녀가 투정 부리는 글이에요. 고등학교 소녀가 투정 부린 글입니다. 이거는 말이죠, 이거 그 역사에 남을 외교 문서입니다. 외교 문서. 그렇죠? 남북 관계의 역사의 한 그 페이지가 이렇게 의미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래도 한국 남북 관계의 역사에 남을 수 있는 그런 문건인데, 이거를 거기 쓰는 거 보면은 똥개들은 똥개들이고 이런 말이 나와요. 담화문 전문에 똥개들은 똥개들이고 그것들이 기어다니면서 몹쓸 짓만 하니 이제는 그 주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때이다. 그 똥개들이라는 것이 탈북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을 우리나라 한국 정부라고 치는데, 그게 주인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원래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 요 문장을 누가 써준 건지, 그렇지 않으면 써줬는데 김여정이가 고친 건지, 아무튼 김여정이 스타일로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했듯이 이 고등학교 여학생들의 짜증나는, 누구 일 안 될 때 쓰는 그런 말투를 이제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정부를 욕을 한 것이죠. 원래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오늘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북한 김여정 사진들 이런 것들이 자주 많이 나왔는데, 제가 보고서 저 사진을 보고 아마도 저런 마음으로 글을 썼는지 모르겠다라고, 볼펜 잡은 모습을 보세요. 그 여학생들 볼펜 잡는 아주 전형적인 폼입니다. 나이가 젊은 사람이니까. 예.
그 바보들이 개념 없이 핵 문제를 논하고자 접어드니,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만드는 거 그 대단한 핵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바보들이 핵 전략을 가지고 논하자고 서당계가 풍어를 짖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온갖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 저것은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서당계가 풍어를 짖었다는 것은 그래도 서당계도 풍어를 짖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저 속담이 나온 그 연호는 그 뭐 서당계가 3년이면은 그 풍어를 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한 말인데, 여기는 그 뭐 용법에서 난 맞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것이 개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와는 미명하에 방치된다면 우리 정부를 막 이제 협박을 했죠. 그런데 협박을 했는데 이게 6월 4일인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김여정의 협박에 법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래서 우리나라 그 신문들 몇 개 이제 요약해 놓은 건데, 조선일보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북한 한마디에 법도 만든다는 문정부, 그 중앙일보에 김여정 삐라 막을 법 만들라 4시간 만에 통일부 법 검토. 그러니까 북한의 김여정. 그래서 이것을 뭐 많은 사람들이 김여정법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어떤 흥분한 분은 군대가 동원돼서 탈북자들이 저거 보내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미국에서 그 군대가 동원해서 폭동을 막아야 된다고 그랬을 때는 다 비판하는 사람들일 텐데, 지금 탈북자들이 북한에 풍선 보내는 거를 군대를 동원해서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기왕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대로 공동연락사무소 건물 한번 보세요. 저거 뭐 돈 수백억 들여서 만들었다라고 옛날에 얘기 나왔죠. 위에 제목은 공동연락사무소.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어 용법을 썼고, 그 들어가는 입구에는 공동연락사무소 해가지고 북한식 표기법으로 이렇게 그 만들어 놓은 건물입니다. 그리고 도라산 전망대에서 본 그 개성공단 일대의 그 사진인데, 저거를 북한이 건물을 다 파괴하지는 못할 겁니다. 저거는 언젠가 자기네들도 써야 될 자산이 되는 것이겠죠. 이런 것들이 지금 남아 있는데 북한이 저거를 뭐 뽀개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이제 저거를 보내고 그러는데, 저 사람들이 지금 투사 뭐 이런 거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뭐 거기 관련된 사람들 뭐 많이 알고 뭐 잘 그 얘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는데, 그 사람들은 북한에게다가 뭐 세상 돌아가는 거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초코파이를 그렇게 좋아한다니, 그리고 뭐 돈이 궁하니까 그런 거 넣어가지고 보내주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김정은한테는 대단히 그 힘이 들겠지만은, 이 탈북자들이 하고 있는 그 행동은 엄밀한 차원에서 심리전, 그러니까 사이콜로지컬 워페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전쟁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원래는 심리전을 대한민국 군이 했었습니다. 대북 심리전. 그리고 전쟁할 때 어느 편도 상대방에 대해서 심리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리전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나라는 미국이겠죠. 미국이 대북 심리전이 아마 북한을 제일 아프게 하는 걸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저 사람들은 그냥 풍선 보내지만은, 미국 사람들은 풍선을 보내겠습니까? 전파를 보내지. 훨씬 더 고단위의 숫자. 우리가 지금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를 유튜브 방송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쉬운 말로 하면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대북 심리전하는 하나의 그 기관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제가 바로 앞 강의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바로 6월 10일자에서 미국 전투기 F-15 이글이라는 그 전투기에다가 새로 나온, 이게 핵폭탄은 핵폭탄인데 그 지금 어마어마한 핵폭탄이 아니라서 5만 톤입니다. 5만 톤. 그래도 히로시마 거에 2배도 넘는 그 핵폭탄을 달고서 그놈을 투하시키는 실험을 했다라고 6월 10일자에 나오는데, 그것이 북한을 향한 심리전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거는 북한의 핵시설이라든가 이거를 아무 때나 때릴 수 있어 라는 의미도 되고, 여기서 정말 심각한 것은 뭐냐면은, 옛날에 그 히로시마의 핵폭탄을 떨궈뜨릴 때 미국 사람들 중에서 이거를 과연 써도 되는 무기냐, 이게 핵폭탄이면 도시 하나가 날아가는데 이걸 써도 되느냐 했을 때, 트루만 대통령이 이거 안 쓰면은 그러면 미국은 몇만 명 죽는가, 이거 안 쓰고 전쟁하려면 몇만 명 죽느냐, 뭐 일본 사람도 수십만, 미국 사람도 수십만 죽는다는 게 그때 일본 사람은 100만 단위로 죽는 거로 나왔습니다. 그럼 쓰라고. 바로 핵무기를 쓰는 그 마음의 거부감, 그것이 높을수록 쓰기가 나쁜 거죠. 그러니까 트루만 대통령은 이거 안 쓰면
안 쓰고 이기는 데는 그럼 우리 병사들 몇 명 죽고 일본 사람 몇 명 죽지? 그 숫자를 들고 보니까 써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 미국 폭탄들이 1메가톤입니다. 100만 톤이에요. 100만 톤. 그 미사일 한 방이 100만 톤이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F-15에다 19사 가서 떨기는 연습한 거는 5만 톤입니다. 야, 이거는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쉽게 결정 내릴 수 있도록 그걸 내려놓는 겁니다. 그걸 영어로 스레시 홀드라고 그러죠. 문턱을 확 내려놨는데 우리 그거 실험했는데 잘 되네 라고 바로 이 시점에 정말 특별히 북한 사람들이 보고 한국 사람들이 보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한국판에 그거를 소개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 하나 더, 이거는 인권 문제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볼 때는. 북한이 저거 했다고 뭐 문 닫고 난리를 법석을 떨었는데 한국이 법을 만든 것은 저는 조금 기다려서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했어야지 더 맞는다고 봅니다. 영국에 가면은 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총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은 세계 각국의 그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은데 지금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한국 정부가 그 법을 만들어 가지고 보내는 활동을 그대로 차단할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 소통, 북한 주민한테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려주라라고 북한에 요구를 해야지 이게 말이 되는 거냐라고 오히려 바로 이 정도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녹을 먹고 사는 공무원들, 그래서 국민들이 세금 내가지고 공무원들 다 월급 주고 그러는 것이죠. 이거를 잘해야 되는데 그냥 감정적으로 순간순간에 우리가 그 법을 만들어도 북한이 그래서 뭐 이제 고마워, 그래서 지금 이거 다시 전화 풀게, 그런 건 또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바로 이 국제사회로부터 이런 이 경솔하다는 느낌을 주는 그런 비난을 받고 있죠. 여러분이 우리 대통령하고 김정은이가 판문점에서 사인하고 있는 그 사진을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십시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걸 제가 그냥 잘란 겁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서로 악수하는데 이거는 뭐 정말 국제 평화죠. 코리아 피스 톡스, 한국의 평화 회담, 땡땡 점 치고서 A missed opportunity for human rights. 지금 북한 사람들 휴먼 라이트 없습니다. 사람답지 못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그 기회는 날려버렸다 이겁니다. 그 미국의 트럼프 비난하는 사람이 그러죠. 트럼프가 김정은이라든가 뭐 푸틴이라든가 시진핑이란 이런 독자들하고 친하다고 매일 뭐 뻥치는 거죠. 사실은 친하다고 그렇게 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인권이 탄압당하는 것을 방치하였다라고 비난을 하는데, 지금 그 앰네스티 조직의 홈페이지 화면에 저 사진이 있는 것은 이 대한민국이 그래도 세계 10위권에 문명화된 선진국으로서 저는 이건 뭡니까? 이게 뭐 비난이라고 보다도 참 우리의 약한 부분을 건드린 저런 것이 이제 떠 있게 하면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평화회담, 북한 사람들도 다 편안하게 살고 잘 살고 인권일이 나가지 않게 사는 것이, 그것이 평화의 목적이죠. 북한이 지금 뭐 분노하고 뭐 한국 사람을 똥개라고 그러고 뭐 배반자라고 뭐 참 웃기는 얘기를 써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김정은 정권은 그 리더십의 문제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3주일에 한 번씩 뭘 했다고 요새 뉴스에 나와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 사진만 나오다가 어떤 때는 동영상이 나오다가, 그런데 동영상에는 목소리가 또 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무엇인가 자꾸 의문을 증폭시키고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이. 그리고 자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쉬지 않고 이 세상에 알리려니 그것도 북한도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식량난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라고 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6월 10일자로 나옵니다. 주민이 굶주리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지금 역사 이래 거의 최악이다. 94년도 뭐 300만 명 굶어 죽었을 때 거의 그 수준이다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장교들한테도 식량을 3분의 1밖에 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저희가 이미 얘기를 했죠. 4월 달서부터 반년 동안 그러기로 했다는데 지금 뭐 3분의 1 이상 준다는 얘기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노동신문 보고 앉아 있어요. 탈북자라는 말은 대한민국에서도 민감하다고 해서 안 쓰는 말입니다. 탈북자. 근데 요번에 북한에서는 탈북자 그러놓고 그 사람들을 똥개라고 욕을 하고 막 그러는데, 저 사람들이 그 탈북자를 똥개라고 생각할까 부러워할까. 북한 빨간 넥타이맨 어떤 그 아저씨가
노동신문을 이렇게 펴서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번에 노동신문 2면에 나왔다니까 바로 그 면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바로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북한을 이제 급변 사태가 지금 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북한에서 나오는 얘기 이런 것들을 정말로 이 배경이 무엇인지 현 상황이 무엇인지 지금 뭐 북한이 다 전화선 끊으면은 뭐 북한에 대한 뉴스를 하나도 못 들을 텐데 전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미국 오브라이언이라는 국가안보 보좌관이 우리는 북한의 모든 것을 보고 있다 그랬습니다. 동맹국과 우리가 북한 문제를 해결할 때 미국 없이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동맹국의 정보도 공유를 하고 우리가 아는 정보 또 공유를 같이 하고 이름으로써 지금 다가오고 있는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우리가 국제 정치를 주도할 힘을 아직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세상이 바뀌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세상이 오고 우리한테 좋은 세상이 되면은 우리는 그 좋은 세상의 파티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그 파티의 주인공으로서 참석하기 위해서는 다가올 세상을 우리가 만드는데 앞장까지는 못 쓴다더라도 그 방향으로 적극 협조해야 됩니다. 그 방향을 이끌어가려는 친구 동맹국과 더불어서 바로 지금 그 김여정이 뭐 참 소녀의 불만을 토로한 그런 편지를 이번에 또 봤습니다. 우리들이 그 상황이 왜 오게 됐는지 한번 다시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대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강의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뭐 지금 계속 뭐 중국 문제 뭐 쉬지 않고 지금 터지고 있는데 이 문제들 또 다음 주에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